예,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국제개발협력과 새마을 ODA 중에서 새마을 ODA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제 강의를 듣고 피드백 받는 것 중에 다소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반복해서 제 강의를 듣고 개념 정립을 정확히 한다 그러면 향후에 수업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조금 더 반복해서 무조건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여기 나오는 특수한 용어들 있지 않습니까? ODA, 국제개발협력, 공여국, 수원국, 선진국, 개발도상국, 이런 단어들도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면서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익숙해져야 되고, 제가 레포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개 논문이 나가서 그 중에 학생들한테 이달 말까지 요약하고 자기 생각을 레포트 A4 용지 2장으로 제출하라 그랬는데요. 제가 이 논문을 내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논문을 읽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ODA 국제개발협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문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의미인가 하면, 글을 쓰는데도 과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너 명 학생들이 레포트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과학적인 방법은 뭐 지금 레포트를 잘 쓰고 못 쓰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일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소서를 쓸 때도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낼 때 단어로 문장이 구성되고, 그 문장으로 문단이 구성되고, 또 문단으로 문서가 구성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 때는 하나의 문장이 되고 하나의 문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낼 때는 2페이지가 하나의 문서가 되고 여러 개의 문단으로 나눠줄 수 있겠죠. 그 문단 안에는 문장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문단이 시작할 때는 컷을 2칸을 띄우게 되면 2칸을 띄우고 시작을 하게 되고, 통상적으로 2페이지 같으면 한 4개 정도 문단이 구성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단락을 구분을 해주는 것 스킬도 필요하다. 물론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낼 때도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문장을 너무 길게 가져가지 마십시오. 한 2줄, 3줄 이내의 문장을 끊어내 주시고 5줄, 6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내게 되면 제가 피드백 할 때 일정 부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과학 글쓰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문장을 쓸 때 그 문단으로 구성된 것은 계속 이어 붙여줘야 됩니다. 문장 하나를 쓰고 그 오른쪽 여백에 생기는 걸 다시 컷을 해가지고 다음 칸으로 엔터를 치어서 넣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도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국제개발협력과 새마을 ODA 중에서 새마을 ODA 영역을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같이 보시고 강의를 들으면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PPT를 옆에 띄워놓고 강의 듣고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타이틀은 한국형 공적개발 원조의 필요성에서 이제 새마을 OD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제가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공여국이 있고 수원국. 공여국은 ODA를 하는 나라, 수원국은 받는 나라. 자, 지워버리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선진국이 있고 개발도상국이 있다. 개발도상국은 ODA를 받는 나라지 않습니까? 개발도상국은 ODA를 받되 성공한 나라의 경험을 전수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도 제가 보니까 한국이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성공 경험, 특히 1960년대, 70년대 성공 경험을 공유하고 싶은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이 중요하다. 그리고 새마을 OD라는 형태로 이제 공적개발 원조 사업에는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PPT 내용을 보게 되면
1970년 새마을운동 자료가 2013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내용은 우리 새마을개발 아카데미에서 별도의 책자를 내었습니다. 책자를 내가지고 이제 노미네이트된 내용과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자료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서는 한국의 새마을운동 중에서 1970년부터 1979년 그 기간을 한정을 했습니다. 한정을 해가지고 새마을운동하고 관련된 자료, 중요한 자료, 정부 자료, 대통령 연설문, 지도자 서신, 각종 부분을 이제 기록유산으로 등재를 했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인류사 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국제사회가 필요하는 국제개발협력의 다양한 수요를 수용하고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새마을운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 부분의 결제, 여러분 흔히 이렇게 이야기, 정치, 사회, 경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치는 이념적인 부분이죠. 정신개혁, 의식개혁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경제는 뭡니까? 소득개발이죠. 소득개발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부분은 환경개선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이, 다원적인 측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요를 이제 수용을 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이 그렇게 됩니다. 자, 또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한국의 농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촌이 있죠. 농촌은 어떻게 됐습니까? 낙후되어 있죠. 예? 이 낙후된 농촌의 환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이게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농촌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농민들이 살고 있죠.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고 의식 개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은 농민을 대상으로 의식 개혁을 하죠. 그 다음에 경제 수단은 뭡니까? 농업이죠. 농업 같은 경우에는 비효율적이니까 효율적인 방향으로 이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대상 측면이 있습니다. 세 가지. 농업, 농민, 농촌. 이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이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새마을 사업을 이해하는데도, 새마을 ODA 사업을 전개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영남대학교를 중심으로, 특히 영남대학, 전국에 있는 많은 대학교들 중 영남대학교를 중심으로 새마을 운동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연구 자체가 특화되어 있고, 영남대학교에서는 새마을 개발이라 그랬죠. 새마을 개발로 이제 명명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2010년 기점으로 개발원조위원회 OECD, DAC에 가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적개발 원조 예산이 급속히 늘어났고, 이 예산을 통해서 한국형 ODA 사업이 무엇인가 이제 모색하는 과정에서 새마을운동이 이제 부각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개발 협력 영역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그리고 이제 전문가, 여러분들이 전공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이제 많은 수요가 요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역량을 배양해야 되는 아주 매력적인 분야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 가서 여러분들이 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ODA가 필요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이 왜 ODA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PPT를 봐주십시오. 여기는 정부 문서입니다. 하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하나는 코이카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새마을운동 ODA 사업 기본계획이다. 이거는 이제 국무총리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이카에서 한 새마을운동 ODA 추진 안내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자, 한국의 ODA는 세 단계라 그랬죠. 총괄기관이 있고, 주관기관이 있고, 시행기관이 있습니다. 총괄기관은 국무총리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주관은 여기 외교부죠. 시행은 코이카가 있습니다. 무엇을? 새마을 ODA를.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괄기관, 주관기관, 시행기관에서 새마을 ODA를 타이틀로 했던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느 부처에서 그 부처에 있는 또 그 담당자의 전공이 살아온 이력이 뭐냐에 따라서 새마을 ODA 사업 영역에 이제 뭐라 그러죠? 투영되는 영역이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의료를 전공했던 사람이 이제 근무하는 기관에서 새마을 ODA 사업을 하게 되면 보건환경이나 이런 쪽이 이제 중점이 되고, 또 교육부에서 하게 되면 교육을 하게 되고, 그죠?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새마을운동의 의입니다. 새마을운동의 의. 이제 개발론적인 입장에서 다시 이제 반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 그 국제개발 협력을 이제 배우는 전공자의 입장에서 개발론적 입장에서 이해를 하자.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새마을운동을 농촌 개발의 한 형태로, 도시 개발의 한 형태로, 지역사회 개발의 한 형태로, 지역 개발의 형태로, 국제 개발 협력의 형태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마을 개발은 이러한 다양한 개발 원리보다 차별화된 이제 원리를 포함하고 있는 한국형 개발 이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기구를 통해서 또 선진국을 통해서 많은 사업을 이론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을 발전시켰지만 새마을운동은 제가 어땠다 그랬죠?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있는 이론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의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의 발전 과정입니다. 새마을 ODA를 하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ODA하고 연계시켜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이 이 발전 과정만 해도 한 2주, 3주 여러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같이 해야 될 영역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새마을운동의 발전 과정은 공간적인 영역에서 볼 때 마을에서 광역마을, 읍면, 기초시군, 광역시도 이렇게 전국토, 국가, 대륙, 지구촌 이렇게 영역이 확산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가장 핵심적인 게 마을입니다. 마을인데 우리나라의 당시 행정의 최소 단위가 리입니다. 리 안에는 마을이 1개에서 2개, 3개 정도가 존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고향이 다 다르겠죠. 강원도가 고향인 학생 같은 경우에 머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원도는 산골이죠. 산골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영역에 마을이 2-3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 산이 깊고 골이 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호남 지역이나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넓은 평야나 이런 쪽에는 아주 많은 부락이 이제 존재를 하는 하나의 마을의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 형태에 따라서 마을이 1개에서 3개 정도 존재하는 리 단위에서 가장 기초적인 리 단위에서 이제 새마을 운동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2-3개의 마을은 하나의 마을로 통칭을 합니다. 통칭을 하고 전문적인 용어로 제가 이제 학술적인 용어로 마을 안에 2-3개의 부락이 존재한다. 이 부락의 이제 책임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새마을 운동을 하는데 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가장 기초적인 단위는 우리는 이제 새마을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을이었다. 이 마을은 행정적인 단위로 볼 때 리로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리 안에는 이제 1개, 2개, 3개의 마을이 존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개의 마을이 합쳐질 때는 이제 광역마을이라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행정단위 읍면으로 넘어가고 기초시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의 모든 행정적인 서류의 기초는 읍면 단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읍면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지금 있는 어떤 행정 형태와 같이 시군, 광역시도, 전국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면 수업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해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지 새마을운동이나 ODA 행정체계를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도단위 광역시 이하는 광역자치단체라 하고 그 이상은 광역자치단체라 하고 그리고 그 이하 대구로 예를 들게 되면 대구 광역시 되죠. 대구시는 광역시가 되고 대구시 안에 있는 수성구나 중구, 남구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됩니다. 시군구가. 그렇게 김천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김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자치단체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적인 변화는 1970년대부터 2010년 글로벌 새마을 운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용어를 제가 유의해라 그랬는 거는요, 영남대학교에서는 글로벌 새마을 운동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 새마을 운동, 뭐 세계라든지 그죠, 이런 단어는 안 쓰고 글로벌 새마을 운동 또는 새마을 2.0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도 잘 유념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가치 변화는 금연자조 협동에서 나눔 봉사 창조로 이제 더 추가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을의 발전입니다. 마을의 발전인데 새마을운동 당시에는 기록으로 남아있는 마을은 기초마을, 자조마을, 자립마을, 자영마을, 복지마을까지 나와 있습니다. 대단한 이 구분인데요. 이 구분 자체는 근데 제가 이제 추가했는 부분이 공여마을, 창조마을 이런 식으로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했다 그러는 거는 공여마을, 창조마을은 지역 대 지역, 마을 대 마을로 수원국하고 공여국의 개념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초마을은 가장 못 사는 마을, 그리고 이 기초마을이 자조마을로 넘어가고 일정 부분 이제 도로가 어느 정도 확충이 되고 사업이 어느 정도 그죠? 기반 시설이 갖춰지고 이 기준에 따라서 자조마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립마을로 넘어갑니다. 자영마을은 거의 새마을 운동이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완성되는 시기고 그 다음에 복지마을은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적인 성장에서 이제 복지적인 측면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제 복지마을이라는 것까지 복지마을은 주로 1980년 이후에 복지마을을 이제 목표로 해가지고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 초기 단계에는 기초마을, 자조마을, 자립마을까지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마을 수준별로 사업을 전개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기초마을, 자조마을, 자립마을입니다. 자영마을은 이제 이 부분을 넘어서는 일정 부분 완성 단계, 그 다음에 복지마을이 기록상으로는 존재를 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이 포맷을 들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새마을 ODA를 개발도상국에서 전개한다고 했을 때 당시에 시뮬레이션 했던 모든 자료들을 다시 현대식으로 변환을 시키면 마을을 세분화시키는 게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문맹률이라든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마을의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 그러면 기초마을에서 자조마을, 자립마을, 자영마을을 구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마을 수준에 따라서 기초마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면 교육이 중요하겠죠. 교육을 투입해가지고 많은 부분을 이제 이끌어내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정재훈 박사님이 이제 썼던 논문에도 이 부분이 나오지만, 마을이 이렇게 단계별로 발전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도 변화를 겪게 됩니다. 어떻게? 처음에는 새마을 지도자가 큰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새마을 지도자가 나서서 기초마을 단계 때는 사업을 이렇게 하자. 본인이 나서서 또 이렇게 관공서를 찾아다니고 했는데 그 이후로 갈수록 새마을 지도자의 역할은 줄어들고 마을 주민의 역할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을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런 부분이 조직화되지 않았고 교육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중앙에서 교육을 받은 새마을 지도자가 주도적으로 이제 마을의 사업을 이끌어 나갔다. 이 단계가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새마을 사업을 세분화해서 개발도상국에 전개하는 방법도 유효하다. 그리고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서 많이 발전시켜야 될 영역입니다. 제가 이후에 새마을 사업을 설명하면서 제가 아주 다양하고 재미있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고 흥미로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새마을 운동과 새마을 개발입니다. 새마을 운동과 새마을 개발인데 여기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보십시오. 새마을 개발은 1970년대에 새마을 운동을 기본 원리로 한다. 1970년대. 그 다음에 국가운동의 영역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한 실천적 개발 논리를 강조한 개념으로 목표, 공간, 정신가치, 주체 이렇게 모든 영역이 구분되는 개념이다.
최혜철 교수님이 이제 주창을 하셔가지고 제가 논리적으로 이제 조금 발전을 시켰던 이제 개념정의입니다. 자, 다시 새마을 개발은 어떤 원리죠? 1970년대의 기본 원리로 해가지고 변화하는 환경, 현재 시점 변화하죠. 지금 올해는 뭐가 가장 보건이라든지 의료가 가장 변화하는 환경이었죠. 내년에는 또 다른 주제가 나올 수 있겠죠. 국제 이슈 자체가. 변화하는 국제 이슈에 대응해서 실천적인 개발 논리를 강조한 개념이 새마을 개발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나라에 맞게 또 시의적으로 국제의 어떤 규범이나 어떤 키워드에도 맞게 전개를 하는 게 새마을 개발이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1970년대 기본적인 원리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 기본적인 원리는 무엇인가 이렇게 묻게 되면요. 주민 스스로가 사업을 결정하고 지도자가 어떤 매개 역할을 하고 예? 그런 이제 모든 부분들이 차분화된 영역들이 있습니다. 저 비교표를 간단하게 했는 걸 한번 보십시오. 슬로건이 다릅니다. 1970년대는 잘 살기 운동이었지만 새마을 개발은 더불어 잘 살기 운동이고 이제 삶의 질 향상 이제 내려가게 된 목표가 잘 살기 운동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렇게 목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범위 이렇게 되어 있죠. 70년, 2010년 이후. 그 다음에 공간 범위는 한국 농촌 마을이 중심이 되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 마을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추진 주체도 이게 많이 변화했던 부분인데 1970년대는 주민과 정부라는 어떤 협의체가 있었습니다. 협의체가 있어서 어떨 때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어떤 사업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제 했던 이 주민과 정부라는 어떤 체제가 있었지만 새마을 개발 영역에서는 어디가 들어옵니까? 주민도 들어오고 정부도 들어오지만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간 부분도 들어옵니다. 민간 부분도 들어오고 공여국의 조직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재원 자체도 달라지겠죠. 1970년대에는 정부의 자금, 그 다음에 마을의 자원을 합해서 사업의 재원을 충당을 했다 그러면 새마을 개발에서는 주민도 부담하고 정부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수원국의 ODA 자금으로도 이제 활용을 한다. 근데 새마을 ODA 같은 경우 ODA 자금이 더 중심이 되겠죠. 이 재원도 달라진다. 정신 가치는 물론 이제 말할 것도 없이 나눔 봉사 창조 정신이 더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의 영역에 있어서도 기존 새마을 사업에서 새마을 ODA 사업이 더 영역이 되고 우리가 더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수혜는 어떻게 됩니까? 1970년대는 제가 그랬죠. 김밥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끼리 먹었다 그러면 이제는 지구촌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차별화된 이론이 있다. 이거를 우리는 새마을 개발론으로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잠시 마치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